자, 교과 개념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고3 때에서의 수어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차피 공식일 뿐입니다. 공식일 뿐이고 이 공식들을 잘 짜맞춰서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배분을 해가지고 어떤 도형 문제, 보통은 모의고사 이제 12번 혹은 13번, 11, 12, 13번 중에 한 번 나오거나 혹은 21번에 좀 나올 때가 있긴 한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형을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마플 교과서 책에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는 약간 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단순화돼 있긴 한데 모의고사 문제 풀면 알지만 도형 문제가 절대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13번 이럴 때 왔을 때는 좀 쉽게 접근을 못하게 좀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태훈이 도형할 때도 좀 말을 하긴 했지만 미적분 도형도 필수니까요. 근데 이 도형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막 각 잡고 수원 뭐 도형이든 아니면 나중에 배울 미적분 도형이든 간에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하루에 많은 양 풀 필요 없고 항상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하루에 조금씩 단어 외우듯이 그냥 뭐 하루에 한 문제 정도 딱 괜찮아요. 하루에 한 문제. 뭐 아니면 이틀에 할 문제 좀 내가 약간 실력 부족하다 느끼면 어쨌든 꼬박꼬박 하면서 늘어야 되는 부분이고 벼락치기로 해봤자 절대로 늘 수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이 도형 단원이 내가 좀 자신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냥 하루에 모의고사 문제 한 문제씩 뭐 이런 느낌으로 도형 문제 좀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공식 외우기에 포커스 맞춰서 할 테니까 자 일단 갑시다. 자 기본 증명은 고3이니까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첫 번째 1번 사인 법칙. 자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떤 공식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사인 법칙은 외접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삼각형이 있고 세 꼭지점을 포함하는 외접원이 있을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인 법칙 자체의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언제 쓰냐, when, 언제 쓰냐가 좀 중요하게 되는데 자 일단 1번 1번은 두 쌍 이상의 대변된 요 관계식을 좀 잡을 때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식을 잡을 때 그리고 2번 외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해야 될 때, 아니면 R이 명시돼 있을 때, 이때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사인 법칙이 뭐냐? 자, 각각의 꼭지점을 A, B, C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잡을 거고, 보통은 이제 A랑 마주보는 대변을 스몰 a라고 쓰기 때문에 요 변을 A, 요 변을 B, 요 변을 C라고 잡는다면 사인 법칙은 그냥 한 줄만 외우면 돼요. 어차피 변형 공식은 뭐 사인 법칙 외워놓고 하면 되니까. 일단 사인 법칙은 A랑 A. 그래서 사인 A분의 A. 요거는 B랑 같습니다. B랑 B가 같으니까 사인 B분의 B. 또한 요 C끼리의 그 B도 같아서 얘는 사인 C분의 C랑 같고요. 그 값은 항상 2R이다. 사실 뭐 고3 때 요 한 줄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뭐 특별히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요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는 다 똑같고 그 값은 2R이다. 요게 사인 법칙입니다. 뭐 어차피 어느 정도는 기억이 있을 테니까 외워줬다고 치고 두 번째 공식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증명 안 할 거예요. 자, 2번. 자, 2번은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거는 이제 보통 이럴 때 많이 쓰이죠. 자, 마주보는 변 하나가 C고요. A, B를 알고 있고 뭐 아니면 뭐 A, B, C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끼인 각 세타가 하나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언제 쓰냐가 중요한데 when 어차피 도형 문제 모의고사 풀면요 요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개 좀 섞어서 써야 되니까 언제 쓰냐가 더 중요한데 자 1번 SAS 조건일 때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 B 세타 이렇게 알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SSS 조건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세변을 A, B, C라고 알고 그냥 이 상황에서 뭐 각 하나를 좀 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좀 쓰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모두 외워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뭘 쓸지 구분을 해야 돼서 자 코사인 법칙의 1번은 세타랑 마주보는 C를 기준으로 봅니다. 세타랑 마주보는 C.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는 그냥 피타고라스처럼 좀 외워주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빼기 2AB 코사인 세타. 요거 한 줄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처럼 외우되 이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니까 2AB 코사인 세타를 추가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 식을 변형하면은 얘 넘기고 C제곱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2AB까지 분모로 취하면은 요 공식도 외워주세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C제곱 해준다. 둘은 같은 식이긴 한데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쓰임새가 좀 다르니까 두 개를 외우시면 돼요. 자, 얘를 외우는 요령은 코사인 세타는 마주보는 C제곱만 빼준다. 세타는 마주보는 C제곱만 빼주고 각각의 변 2AB 그러니까 붙어있는 AB의 2배 그리고 붙어있는 두 변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는 다 플러스 해주고 마주보는 C만 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조금 잘 외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뭐 얘만 외우시면 돼요. 어쨌든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드리고 그 다음 3번 삼각형의 넓이 공식 넓이 공식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공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 공식부터 보시면요. 자, 한 변이 A, 한 변이 B, 끼인각이 세타라고 나왔다. 이때 이 삼각형 넓이는 중3 때도 배우지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취급을 하면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삼각형의 넓이고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사인 세타. 왜냐면은 얘가 얼싸탄코기 때문에 세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사인 값은 항상 플러스가 되니까요. 어쨌든 여기다 넣으시면 되긴 해. 일단 삼각형 1번. 그 다음 2번은 평행사변형.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은 자 이제 A, B 세타. 이 세타는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때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 솔직히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냥 반으로 자르면요. 요 삼각형 넓이에 그냥 곱하기 2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원래 있는 요 삼각형 넓이 공식의 2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은 AB 사인 세타. 이건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어쨌든 2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3번. 3번은 사각형이긴 한데 뭐 그냥 뭐 찌그러진 사각형이든 뭐든 간에 다 되기는 한데요. 근데 대각선과 대각선 알아요? 빨간색 대각선 그리고 빨간색 대각선의 길이가 A, B라고 알고 있고요. 대각 대각 알고 둘 중에 한 예각이든 둔각이든 세타를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대각선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써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의 끼인각 사인 세타를 붙인다.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긴 해요. 세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다. 원래 원리는 이제 이렇게 그어서 평행사변 넓이의 전체 절반이다. 뭐 이런 느낌의 설명으로 가시면 되기는 합니다. 자 일단 1, 2, 3이 좀 이제 중3 때 배우는 공식이기도 한데 자 이제 요걸 좀 바탕으로 이제 좀 원이 섞였을 때의 공식이 있어요. 자 1번 외접원이 섞일 때의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외접원이 생길 때의 삼각형 넓이 공식. 이거는 뭐 많이는 안 써요. 많이는 안 쓰는데 자 외접원이 있고 사인 법칙의 변형으로 증명이 되는 공식이요. A, B, C가 있고 어쨌든 마주보는 A 그 다음에 여기 C, B가 있을 때 이거는 기준이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삼각형 넓이 공식은 S는 4R분의 ABC라고 부르는 공식이 있는데 사인 법칙 변형하시면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R과 ABC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공식만 외우는데 포커스 맞출 테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2번 내접원은 필수. 내접원 마찬가지로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내접원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중2 때부터 사실 외웠어야 돼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 그런 다음에 안에 내접원이 있고요. 요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 중 하나죠. 내접원 아니면은 그러면 이때 삼각형의 넓이 S는 자 여기 ABC라고 잡을게요. 그럼 2분의 아래 어쨌든 2분의 내접원 아래 삼각형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하나의 공식이고요. 중2 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필수로 외워준다라는 거. 어차피 1번은 거의 안 나와요. 1번은 거의 안 나오는데 2번은 좀 필수로 외워주시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유도는 이렇게 삼각형 3개 잘라서 삼각형 3개의 넓이 합이 S다. 뭐 이런 느낌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증명을 빼고 할게요. 그 다음 3번은 삼각형 세변. 3번은 이제 세 번째 시리즈는 세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자, 이건 뭐 이제 교육과정 외에 해론의 공식이란 것도 있긴 한데, 뭐 두 개로 좀 나눌게요. 해론. 해론이 되고, 그냥 해론 될 때랑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줄게요. 해론의 공식이 안 될 때. 자, 뭐 굳이 해론을 외울 필요도 없긴 합니다, 사실은. 어차피 2번으로 다 되긴 하는데. 자, 해론이 될 때는 언제냐면요. 모든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모든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만 뭐 써먹으시면 돼요. 하나라도 루트 같은 게 있으면 애초에 헤론의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일단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요. 솔직히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뭐 안 외워도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공식이긴 해요. 얘가 A, B, C 세 변의 길을 알 때 그냥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증명했냐면요. 일단은 미들값을 잡아요. m이라는 변수를 잡을 건데 삼각형 세 변 다 더하고 2로 나눕니다.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책에는 스몰 s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근데 s라고 쓰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씁시다. m은 a, b, c를 다 더하고 2로 나누는 값이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 s는요. 루트가 되고 m에서 m을 한 번 곱하고 한 번씩 빼요. m-a, m-b, m-c. 그러니까 요 m을 한 번 곱한 다음에 루트 안에 그리고 이 m에서 a 한 번 빼고 b 한 번 빼고 c 한 번 뺀 거를 추가로 곱해서 루트 씌우면 삼각형 넓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땐 통하는데 하나라도 루트 2가 섞이면은 문제가 잘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루트 3, 5, 7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m 값이 너무 늘어져. 2분의 12 플러스 루트 3. 여기서 그 7 한번 빼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5 한번 빼야 되고 여기서 루트 3 한번 빼야 돼요. 그걸 다 곱하면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요.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만 쓴다. 편하긴 해서 외워두시면 나쁠 건 없는데요. 근데 뭐 1번을 모르더라도 2번이 다 됩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쓸 수 있는데 해론이 안 될 때는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가 있죠. 얘는 필수로 해봅시다. ABC가 안 될 때는 그냥 각 하나를 세타라고 잡아요. 각 하나를 세타로 잡아서 두 단계로 거쳐서 풀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코사인 세타. 아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구합니다. 1단계. 요게 1번. 그 다음 2번. 코사인으로 사인을 유도해주세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는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요거 코사인 구한 거 여기다 넣으시면 사인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거로 마무리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론을 안 쓰고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요 각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이건 문법에 타야 돼요. 어떤 각은 계산이 편할 거고 어떤 각은 계산이 좀 불편할 겁니다. 어쨌든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고 그런 다음 바로 얘로 사인을 구해주세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은 항상 양수.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 2분을 AB 사인 세타로 마무리하시면은 헤론의 공식을 못 쓰는 경우에도 갚을 수 있다. 다만 헤론의 공식은 편한 거는 있어가지고 모든 면이 자연수일 때 써먹으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무조건 정석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모든 그 수원에서 배우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뭐 태윤이는 몇 번 봐서 알 텐데 그럼 요것만 안다고 해서 모든 도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할 건데 특히 중3-2일 때 요 그림 얘가 원이랑 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중3-2일 때 이런 거는 꼭 봐주세요. 첫 번째 얘가 요 A, B를 잡고 현이든 원이든 간에 A를 잡고 A, B 잡고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긋든 뭐 설명인지 알겠죠? 요렇게 긋든 요렇게 긋든 이걸 우리가 코 AB 혹은 현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주각들은 다 같다. 여기 이 도형도 핵심이에요. 원주각은 다 같을 것이다. 그리고 얘는 어디를 잡아도 다 같다가 원주각의 기본 설명이 되겠죠. 도형에서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 관계 A와 B 사이에서 원주각이 셋하면요. 원 위에 있는 점과 연결한 각이 셋하면은 AB에 대한 중심각, AB에 대한 중심각은 2세타가 됩니다. 중심각 2세타 필수입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또한 아까 설명했지만 지름에 대한 원주각 A, B가 다시 자 얘가 이렇게 두 점을 잡았는데 A, B가 딱 지름이에요. A, O, B 지름이면은 지름 잡고 원이 있는 점을 연결하면은 반드시 90도가 됩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 요거는 미적분에서도 많이 써야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 B, C가 모두 꼭지점이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각이 세타면은 마주보는 대각은 180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가 된다. 이렇게 둘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지 도형 풀 때 조금 유용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 뭐 이 정도까지를 많이 써먹는 공식이니까. 그 외에 도형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을 계속 좀 써먹는 거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았을 때 문제 풀이 위주로 갈 거고요. 그냥 어려워 보이는 것만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뭐 각 변화하시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좀 까다로운 거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뭐 증명하시오 이런 건 어차피 모의고사 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이런 거 안 나올 겁니다. 한 번도 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도형 문제를 푸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끝낼 거예요. 여기다가는 어차피 요거 많이 푼다고 해서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도형 문제 하나씩 풀면서 자 그렇게 깔끔하게 잡도록 하고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요거는 사인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아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게 최우선이요. 그러니까 얘가 사인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인 법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이 그림을 보고 얘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들도록 연습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요. 자 선분 AB 여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C라고 합시다. 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 쌍의 대변대각 두 쌍의 대변대각 근데 그 대각이 모두 특수각 얘는 뭐 딱 봐도 30도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30도 10, 45도 10 마주보고 있으니까 무조건 사인 법칙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이 답은요. 사인 30분의 10은 사인 45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미적분 삼각함수 극한도 사인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훈이 나중에 그 도형 단원 있죠. 세타 표기. 그거 할 때도 정말 많이 사인 법칙 쓰기 때문에 연습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요거는 얘만 이렇게 곱해주면요. C는 사인 30분의 10 사인 45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니까 특수각은 다 할 거고 사인 32분의 1, 10 사인 45는 10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서 2 없어지면 답은 10루트 2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2번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도형 분석이 중요한데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무조건 사인 법칙 써야 돼. 왜냐면은 그냥 외접원 있잖아요. 외접원의 반지름 R 있잖아요. 무조건 사인 법칙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 거라고 했는데 얘가 3만 알고 있네. 그럼 마주보는 여기가 60도란 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냥 얘랑 얘가 마주보고 있으면은 사인 60분의 3이 2R이다. 그냥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사인 6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은 루트 3R이 3이고 유리화 있다고 치면 R은 루트 3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기는 한데 자 그러면 뭐 도형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발전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얘는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고3 때 필요 없다고 하는 건 그냥 과감하게 스킵할 겁니다. 여기 유형은. 자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503번에 1번, 2번 요걸 모두 그려주세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되고요. 그럼 마주보는 게 A, B, C라고 잡고 반지름은 그냥 루트 10 정도다. 뭐 이렇게 잡았다고 쳐요. 자,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10 사인 A 플러스 B 사인 C가 9다. 근데 이게 삼각형 3개, A 더하기 B 이런 거 있으면은 항상 상식적으로 이런 관계식을 써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 아니면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쓰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세 가계합은 항상 180.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요. A 플러스 B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C만 넘기면은 A 더하기 B는 180 빼기 C가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될 거고요. 얘를 여기다 넣으시면은 자, 10 사인에 180 빼기 C 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 사인 C는 9가 되고 180 변환, 파이 변환 알고 있죠? 일단 얘는 180 없어지면서 그냥 사인 C 그리고 얘가 180에서 C 뺐잖아. 빼도 2, 3면 S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간주하시면 되니까 그냥 10 곱하기 사인 C의 제곱이 9가 된다. 이런 느낌을 써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맞는 표기는 아니고 여기다 제곱을 써야 됩니다. 사인 제곱 C. 그러면 사인 제곱 C는 10분의 9. 그리고 이거는 사인 값은 그냥 무조건 양수예요. 삼각형 문제에서는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사인은 항상 플러스다. 라는 거 강조를 해서 이때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로 치세요. 사인 C는 루트 10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C를 구하시면 돼요. C. 그럼 C랑 C 이렇게 마주 보니까 또 사인 법칙 들어가야지. 그래서 사인 이건 크게 쓸게요. 이로. 자, 사인 C분의 C는 2R. 이런 관계식이 또 대입하면 이것도 사인 법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루트 10분의 3, R 자리는 루트 10. 이렇게 대입하면 거꾸로 C를 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시면 C는 2R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반지름 R 자리는 루트 10.
사인 C 자리는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마무리해서 루트 10, 루트 10 없어지면 답은 6. 1번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럼 2번 번 볼게요. 자, 이것도 아까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렸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삼각형 ABC 이렇게 있으니까 자, 원이 있고 삼각형 ABC가 있고 반지름은 5가 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출발을 할 겁니다. 뭐 마주보는 건 ABC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나왔죠. B 플러스 C.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하이 혹은 180. 그냥 이렇게 씁시다. 왜냐면 세각이하고는 항상 180. 그래서 B 플러스 C를 바꾸면 돼요. 여기서 A를 넘기면은 B 플러스 C는 180 빼기 A. 여기다 넣으시면은 4 코사인 180 빼기 A 곱하기 코사인 A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각변화는 조심해야 돼요. 얘가 180 파이 변환이니까 일단은 없어지면은 그냥 코사인 A가 되는 건 맞는데요. 구호 잘 보세요. 180에서 A 얘가 취급하고 빼주면은 얼싸 S를 좀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음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4 코사인 A 이렇게 바뀌고 곱하기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코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A는요. 사실은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모두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 코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면 얘는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거든. 둘 다 보여줄게요. 코사인 A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둘 다 될 수 있는. 이게 코사인은 예각이면은 2분의 1일 거고 이게 만약에 중간일 수 있거든요.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 만약에 요렇게 있어서 A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모두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코사인 A가 2분의 1이면 상식 A는 60도.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120도. 이렇게 됩니다. 180, 160, 120도.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이거 몇 개 외우면 편해요. 여기 나오면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왜냐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면 180, 160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135도.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150은 얘가 180 빼기 3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상식으로 외워두시면 계산은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외워두는 건 좀 나쁠 건 없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됐는데 어쨌든 A가 60도는 120도는 간에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A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가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런 느낌 쓸 수 있고 A는 2R 곱하기 사인 A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코사인 A만 알고 있네요. 이럴 때 사인을 구하는 거는 상식입니다. 사인 A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왜냐면 얘가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고 얘는 무조건 플러스. 이유는 플러스인 게 얘 삼각형 문제에서는 A는 얘가 보는 순간. 그럼 사인은 그냥 항상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을 넣으시면은 루트 1 빼기 4분의 1. 그럼 얘가 루트 4분의 3이고 얘가 60도든 120도든 간에 사인 A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 반지름 R자리는 5 딱 대입하시면은 2랑 2가 없어져서 5루트 3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고 다음 내용 갈게요. 자 2번 증명하시오. 안 할 겁니다. 2번 A 대 B 대 C가 3대 1일 때 A 대 B 대 C를 구하시오. 이거보다는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2번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밑에 변형 문제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자, 한 가지. 요거 하나만 그냥 외우고 넘어갈게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고요. 사인 C분의 C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A 대 B 대 C가 만약에 3대 5 대 7이라고 쳐요. A 대 B 대 C가 3대 5 대 7이다. 그럼 이게 비례식이거든. 요 값이 똑같아야 돼서 3대 5 대 7이면은 분모의 비도 3대 5 대 7이다. 그래서 이런 건 활용하는 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만약에 이제 뭐 1대 2 대 3이라고 나왔다 쳐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A 대 B 대 C도 분모의 비가 1대 2 대 3이면은 분자의 비도 1대 2 대 3이 돼야지만 약분하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거 보고 A 대 B 대 C도 1대 2 대 3이다. 이렇게만 넘어가시면은 뭐 상관없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자, 3번.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솔직히 3점에는 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해야 될까 아니면 한 문제만 볼까? 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도형 문제랑 좀 직접 관련은 아닌데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건 대표 문제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형은 아니에요. 내더라도 3점 문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그냥 이렇게 기억해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사인을 길이로 바꾼다. 사인 A를 모두 길이로 바꾼다. 그 다음 코사인이란 것도 모두 길이로 바꿔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길이로 바꾸는 요령이 위에는 사인 법칙의 변형, 사인 법칙의 변형, 밑에 있는 코사인을 길이로 바꿀 때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 이거를 이용해서 길이로 바꾸시면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푸냐면은 A 사인 A는 B 사인 B고 C 사인 C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줄게. 사인 A 분의 A는 2R입니다. 그 다음 또 사인 B분의 B도 2R이에요. 그 다음 사인 C분의 C도 2R이 되겠죠. 이때 이 사인 법칙을 살짝 변형하면은 얘랑 얘 자리 바꿀 수 있고 얘랑 얘 자리 바꿀 수 있고 얘랑 얘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바꿨을 때 첫 번째 식에서 사인 A는 2R분의 A.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A를 길이로 볼 수 있습니다. 반지름분의 A. 그 다음 여기도 사인 B랑 2R 자리 바꾸면은 사인 B도 얘가 이제 2R분의 B 이런 느낌 쓸 수 있고요. 이 밑에 것도 사인 C는 2R분의 C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그냥 본식에 다 대입해요. 끝이야. 그러니까 길이로 바꿔놓고 본식에 다 대입하면은 여기는 사인을 그냥 없애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코사인 있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 곱하기 2R분의 A, 2R분의 A 제곱이랑 그다음 B 사인 B도 2R분의 B 제곱이랑 같고 얘가 2R분의 C니까 2R분의 C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길이로 다 바꿔줘요. 그리고 2R 사라지고요. 분모 똑같으니까. A 제곱은 B 제곱이고 C 제곱이고 다 양수니까 이거는 A 이퀄 B 이퀄 C랑 똑같은 식이에요. A, B, C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정삼각형. 모든 변의 길이 같은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문제고요. 자, 만약에 2번으로 나왔다. 얼핏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데 이게 왜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사인 A는 2R분의 A니까 여기다 넣으시면은 4R제곱분의 A제곱. 그 다음 사인 제곱 B도 요걸 바꾼 거 있죠.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4R제곱분의 B제곱. 사인 제곱 C도 4R제곱분의 C제곱. 그러면 분모에 다 4R제곱이니까 전체식에 4R제곱을 곱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보는 순간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래서 A, B, C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로 바꾸는 거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사인, 코사인을 모두 길이로 다 바꿔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간에. 바꾼 다음에 본식에 대입하면은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뭐 사실 고3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2 내신 때는 잘 나오긴 하지만요. 자, 그럼 4번. 요거는 뭐 증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는 아니고 증명하시오. 하나를 좀 구하는 연습. 이게 511번도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럼 512번만 볼게요. 이거는 어쨌든 그냥 사인 법칙이든 뭐든 간에 이용해서 도형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기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밑바닥이요. A, B, Q가 밑바닥이고 거기다 이제 PQ랑 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평면과 직선의 수직 약간 이렇게 되면은 이 기본 개념은 하나 보여줄게요. 이 표현에서 기하 배운 친구들은 또 단원에 있긴 한데 자 밑에 있는 바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면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꽂아놔요. 그럼 이제 바닥에 들어가 있는 직선들 있죠. 여기 뭐 이제 이런 직선들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런 직선들과 이 기둥은 다 수직이요. 요렇게 봐도 수직, 그런 다음에 요렇게 봐도 수직, 그런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봐도 수직,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봐도 수직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바닥면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 빨대를 꽂아놨다고 치면은 뭐 어떻게 긋든 간에 그냥 다 수직이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아주세요. 그렇게 입체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면은 자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바닥면에 각도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얘가 75도가 여기까지가 75예요. 75. 그다음 여기가 45. 그럼 알아서 여기는 그 요 바닥면만 60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 각도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는 90이에요. 요렇게는 90. 그다음 얘가 30이니까 여기는 60.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입체적 분석을 하시면은 바닥면만 포커스를 봅시다. 자, 바닥면 보시면은 내가 아무래도 이 나무의 높이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AQ라는 길이를 좀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바닥면만 주목해요. 따로 그리기 귀찮아서. 그럼 45도랑 얘가 마주보고 있죠. 45도랑 AQ.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5랑 60이 마주보고 있죠.
두 쌍의 대변대가 나오는 순간 사인 법칙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일단은 여기는 내가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하겠습니다. B. 그러면 사인 45분의 B는 사인 60분의 25.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 60분의 25가 돼서 일단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B를 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사인 45가 2분의 루트 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2분의는 그냥 곱했다고 치고 그냥 둘 다 없앨게요. 왼쪽은 좀 2분의 없애고 그다음 루트 2랑 25 곱하면 이렇게 똑같으니까 루트 3b는 25 루트 2. 그래서 루트 3 밑으로 내리면 b는 루트 3분의 25 루트 2. 뭐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루트 3분의 25 루트 2. 자, 그다음에 요거 길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특수각이거든요. 그럼 얘가 변의 비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2대 여기가 1대 얘가 루트 3배가 2대 1대 루트 3. 왜냐면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요. 그림상으로는 얘가 어쨌든 뭐 여기가 좀 더 짧아야 돼요. 어쨌든 2대 1대 루트 3이어서 그럼 b가 루트 3분의 25 루트 2 요게 루트 3분의 25 루트 2니까 여기는 다시 이 식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하시면 그러니까 얘가 루트 3만큼이 요만큼이니까 그거 1만큼 요 PQ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루트 3분의 1만큼을 곱해준다. 중3 삼각부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답은 3분의 25 루트 2. 이걸 나무의 높이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뭐 입체도형이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걸 입체도형으로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만 보고 갈 거고요. 코사인 법칙 개념 하니까 바로 갑시다. 이건 증명이죠? 안 할게요. 제일 코사인 법칙 이딴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별로 쓸 일이 없어서 그냥 그딴 건 안 해오셔도 되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 나는 데까지 할게요. 아마 다는 못할 겁니다. 자,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직접 만들어 줄 건데 각 C가 120도, 120도짜리 하나 만들어 주고 얘가 C예요. 그다음 붙어 있는 게 A, B인데 하나는 8cm, 여기가 8cm, 또 하나는 10cm 이렇게 붙어 있는 삼각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그림을 보자마자 마찬가지로 이게 코사인 법칙이어서가 아니라 이 그림을 보자마자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8이랑 10이랑 120도. 그러니까 SAS 조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좀 받아내주세요. 그래서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을 C라고 잡는다면 C제곱은 공식 외웠다고 칠게요. 자, 붙어있는 두 변이 8과 10이니까 8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그 다음 빼기 2ab 코사인 세타. 혹시 까먹었어도 다음 시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120. 이렇게 구하시면은 코사인 법칙이 된 거예요. 2ab 코사인 세타.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뭐 이제 계산하면은 64 더하기 100. 그다음 이제 이쪽이 요 계산할 때 코사인 120도 그래서 좀 외워두면 좋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원리는 코사인의 180 빼기 60이 되고 가편한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60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어차피 여기 도형 단위에서 코사인 120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을 바로 떠올려도 좀 좋기는 해요. 60도가 2분의 1,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하시면은 어쨌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가 사라지니까 플러스 80이 되는 거고요. 이거 계산하면 C제곱이 244가 되니까 C는 2루트 61인가요? 어쨌든 뭐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답이 된다. 그 다음 2번. 자, 요 상황은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A는 3, B는 5, C는 7. 제일 짧은 게 3. 두 번째로 긴 게 한 5. 그 다음 제일 긴 게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C. 삼각형이 조금 작으니까 확대만 좀 합시다. 자, 어쨌든 이런 느낌인데, 그럼 이제 이름이 얘가 A는 3, B는 5, C는 7이기 때문에 각 C의 크기를 구하시오. C랑 마주보는 여기의 크기 C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또 이제 나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코사인 법칙의 변형 형태 써야 돼. 이유는 세 변의 길을 알고 있는 SSS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그럼 그냥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서 자,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시면은 코사인 법칙의 두 번째 공식. 코사인 법칙의 두 번째 공식해서 자, 요거 있죠. 코사인 세타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쉽게 말해서 마주보는 변의 제곱만 빼고 나머지 ab는 다 여기다 놓는다. 라는 식으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3과 5 넣고 여기도 3과 5 넣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은 얘가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9, 5의 제곱 25에서 7의 제곱 49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면은 30분의 34 빼기 49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코사인 C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얘가 2분의 1 되는 게 60도,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건 120도.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상 요 발전 문제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도형 문제는 또 이어서 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발전 문제. 얘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외접원이 있다. 그러면 닥치고 사인 법칙 써야 됩니다. 사인 법칙 최소 한 번은 써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8, 6, 120. 얘가 SAS 조건 만족하니까 코사인 법칙도 무조건 써야 돼요. 도형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좀 들도록 연습이 돼요. 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아까 말했지만 모의고사 문제 어려워요. 13번 정도에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공식 하나만으로 풀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풀어주시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 먼저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 마주보는 변 A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 A를 한번 구해줄 거예요. 그럼 A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빼기 2AB 코사인 세타 코사인 120 이렇게 들어가면 A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구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64 더하기 36 그 다음 코사인 120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없어지면 플러스 48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냐면 100 더하기 48 148이요. A제곱 148이고 깔끔하진 않지만 A는 2루트 37 이렇게 될 겁니다. 2루트 37이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할 건 두 번째는요. 자, A가 이제 내가 구했잖아요.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여기 반지름 넓이 구하는, 아니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얘가 2루트 37이고 자, 여기 120도랑 2루트 37 마주보고 있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외접원의 그 반지름 구하는 거는 이 R은 사인 법칙 들어가서 사인 120분의 2루트 37이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으면 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120도도 상식입니다. 180 빼기 60이 120이기 때문에 이 사인 120도는 사인 60이랑 같아요. 이렇게 기억해서 밑에는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어 주시고 일단 이렇게 먼저 곱했을 때 루트 3R은 2루트 37이 되기 때문에 R은 루트 3분의 2루트 37 루트 3 다 곱하면 3분의 2루트 110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뭐 값은 그리 같아도 답은 맞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될 거고 그 다음 2번 2번 그림도 딱 보면 드는 생각이 일단 외접원이 있고 문제에서도 원의 반지름 거라고 했죠. 일단 사인 법칙 무조건 한 번 이상 써야 됩니다. 사인 법칙. 그런 다음에 여기 봤더니 각은 모르지만 세변 SSS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사인 법칙은요. 뭐 각을 얘를 잡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어딜 잡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조심해야 될 건 운빨을 좀 탑니다. 어느 쪽은 좀 계산이 편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은 계산이 좀 들어올 수 있긴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근데 만약에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요 각을 기준으로 해봤는데 만약에 그 값이 너무 두렵다 라고 한다면 그 각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정해진 건 없고 어떤 각은 계산이 좀 편할 거고 어떤 각은 계산이 좀 불편할 겁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서 풀어주면 좋아요. 나는 좀 작은 각 좋아하니까 내가 얘는 좀 숫자 클 것 같고 요점을 세타로 잡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세타로 잡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먼저 관건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 6, 14. 참고로 여기 잡아도 돼요, 세타. 얘 잡고 싶죠? 근데 나는 둔각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둔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잡은 거예요. 2, 6, 14분의 그다음 얘가 6의 제곱 플러스 14의 제곱에서 6이랑 14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10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빼기 10의 제곱 뺀다. 마주보는 거의 제곱만 빼줍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거 뭐 계산 대충 해보시면요. 12 곱하기 14 168분의 숫자가 좀 크네요. 이럴 때 너무 크다 싶으면 좀 바꾸면 돼. 어쨌든 6의 제곱 36, 14의 제곱 196에서 그 다음 10의 제곱 100을 뺍니다. 그러면은 이러면 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자, 196에서 100을 빼면 96, 96 더하기 36 하면은 132. 그래서 168분의 13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12로 최대한 약분하면은 요게 14분의 6이고 약분하면 7분의 3. 요 정도까지 가지고 합니다. 코사인 세타가 7분의 3입니다. 근데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고 싶으면 이 세타를 알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식은 사인 세타 분의 10은 2R이다.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코사인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인을 구하래. 그럼 이때 관계식은 거의 외워둡시다. 직각삼각형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거의 외워놔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참고로 이 7분의 3을 이렇게도 됩니다. 7과 3 이렇게 하고 49 빼기 9가 40이니까 얘는 2루트 10. 그래서 세타 하시면은 사인 세타는 7분의 2루트 10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직각삼각형 진짜 그려가지고. 근데 나는 이걸 좀 더 좋아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냥 여기다 넣으면 끝이거든. 직각삼각형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넣었을 때는 루트 1 빼기 49분의 9.
1 빼기 49분의 9가 돼서 루트 49분의 40. 그럼 7분의 2 루트 10 이렇게 사인은 7분의 2 루트 10.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랑 얘 곱하는 거죠. 아니다. R만 구하는 거죠. R. 그러면은 얘가 2로 나눠주면은 7분의 2 루트 10분의 5인가요? 7분의 2 루트 10분의 5가 반지름 R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차근차근 유리하시면은 7 곱했을 때 2 루트 10분의 35 그 다음에 루트 10 곱하면은 20분의 35 루트 10 35 루트 10 그다음 마지막 5 나누면은 4분의 7 루트 10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답인데 계산이 틀렸네요. 아마 틀렸을 겁니다. 귀찮아서 안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느낌. 어 뭔가 여기서 틀렸겠죠?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답이 될 거고. 그래서 뭐 다음 도형 문제도 요거 순서에 맞춰서 공식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모의고사의 형태에 나와 있는 문제로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뒤에 무조건 진행할 거고 성진이는 좀 마무리해 줄게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중3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수업한 애들도 이제 고1이 되니까 수업이 좀 뒤로 밀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스케줄. 아마 태윤이랑 성진이 기본 수업은 8시부터 10시가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앞에 7시. 근데 너네 둘이 좀 진도가 완전 달라서 그 부분 좀 고민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태윤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10시에 끝난다고 하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성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일찍 와야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직 그 정해진 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슬슬 계약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태훈이는 9시부터 무조건 해드릴게요.